네, 논문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논문 제목은 Taming Imperfect Process Verifiers: A Sampling Perspective on Backtracking이라는 논문이고요. 네, 논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카이브에서 보실 수 있고 찾아보니까 이번 아이클리어에 제출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교신 저자로 있는 딜런 퍼스터라는 사람이 제가 이분 논문을 많이 읽는데요. 이분이 이제 머신러닝 관련해서 여러 가지 띠어리 웍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제 보통 띠어리를 하는 페이퍼들을 보면 띠어리티컬하게는 의미가 있지만 프랙티셔너들이 뭔가 관심을 가지기에는 좀 뭔가 먼 그런 주제이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론하는 사람들이랑 그다음에 이제 프랙티셔너들이랑 두 부류의 사람들 모두 다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들로 연구 주제를 잘 타겟해서 연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LLM의 포스트 트레이닝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이번 논문의 모티베이션을 말씀드리면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이 보통 이제 리워드 모델 같은 게 하나 있어서 그걸 가지고 테스트 타임에서의 계산량을 늘려서 추론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기법을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통 끝까지 생성을 한 다음에 전체 트래젝토리에 대해서 리워드를 평가하는 그런 리워드 모델도 있는 반면에 파셜 제너레이션 각 중간 단계마다 중간에 리워드 모델 값을 말해주는 프로세스 리워드 모델을 가지고도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을 많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실험적인 논문들에서 PRM이 실제로 중간 트래젝토리가 평균적으로 얻을 수 있는 리워드 값을 얼마나 잘 근사하고 있는지 그게 만약에 이제 잘 근사를 하고 있지 않다면 그 에러가 누적이 돼서 나중에는 정확한 정답에서 멀어질 수 있다. 이런 결과들이 관측이 되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논문은 그거를 조금 극복해 보려고 하는 그런 논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좀 더 이론적인 관점에서 분석을 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컨트리뷰션 포인트들은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테스트 타임 얼라이먼트를 샘플링 문제로 환원해서 문제를 포뮬레이트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리젝션 샘플링 기반의 베이스라인 메소드를 먼저 소개를 하고 그 베이스라인 메소드가 가지는 한계를 이론적으로 포인트아웃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계라는 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PRM, 프로세스 리워드 베리파이어가 음, 조금 근사를 잘못하고 있는 그런 에러가 있을 때 그게 어, 토큰이 쭉쭉쭉 생성됨에 따라서 에러가 누적되어서 나중에 이제 큰 에러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리미테이션을 포인트아웃을 하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알고리즘을 이제 제안을 합니다. VGB라고 하는 알고리즘인데 백트래킹이 들어가 있는 알고리즘이고 이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앞서 말한 이런 리미테이션 같은 것들을 극복을 하는 그런 알고리즘이고요. 네, 자세한 알고리즘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이론적 페이퍼라서 이론적으로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이런 것도 좀 어, 리뷰할 때는 조금 중요한 대상일 수 있는데 어, 이론적으로 쓰는 테크닉들이 굉장히 솔리드하고 되게 괜찮은 그런 논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테스트 타임 얼라이먼트를 이렇게 이론적으로 포뮬레이트를 해보면 먼저 파일 F라고 하는 프리트레인드 모델이 있고요. 그래서 X가 프롬프트 공간이고 Y가 이제 제너레이션 공간입니다. 그리고 여기 델타 Y는 제너레이션 위에서의 확률 분포의 공간이고요. 그리고 라지 H가 컨텍스트 랭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맥시멈 그 토큰 랭스를 H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R 스타는 프롬프트와 그에 대한 답변이 주어졌을 때 거기에 대한 리워드 펑션을 이제 0부터 Rmax 사이의 값으로 내뱉는 그런 트루 리워드 펑션이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고요. 보통 그래서 이제 KR Regularized Reward Maximization으로 많은 논문들에서 이 논문뿐만 아니라 다른 논문들에서도 많이 어, 포뮬레이션을 했었는데 이 J 베타 파이 X라는 퀀티티를 맥시마이즈 하는 게 목표입니다. 여기서 이제 J 베타 파이 X는 그 폴리시 파이로 제너레이트를 했을 때 평균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 리워드 값에서 이제 저희가 잘 알다시피 프리트레인드 모델에서 너무 멀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케어 다이버전스로 그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을 더한 요런 오브젝티브를 맥시마이즈 시키는 그런 폴리시를 찾는 게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론적으로 풀어보면은 어렵지 않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이 오브젝티브를 맥시마이즈하는 폴리시 파이 스타가 프리트레인드 모델 파이 레프에다가 타우 XY라는 것을 곱한 거에 비례하는 그런 확률 분포가 됩니다. 비례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히 이게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더한 노멀라이제이션 팩터로 나누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타우 XY는 이렇게 익스포넨셜 안에 베타분의 R 스타 XY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이거를 맥시마이즈 하고자 하는 문제가 결국에는 어, 요 파이 스타에 가까운 폴리시에서 제너레이션을 샘플링하는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제 테스트 타임 얼라이먼트를 샘플링 문제로 바꿔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가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타우 XY 같은 경우는 보시면 네, 이렇게 끝까지 제너레이트 됐을 때 그 리워드를 기반으로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 제너레이트를 할 때는 이제 이런 게 필요한데요. 그 이제 V 틸트 스타라고 하는 요거는 이제 X 프롬프트가 있고 Y가 이제 1부터 스몰 h까지 파셜 제너레이션이 생성이 됐을 때 그걸로부터 그 레퍼런스 폴리시로 끝까지 거기서부터 끝까지 제너레이트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타우 값의 평균 값으로 정의를 합니다. 근데 이게 당연히 이제 정확한 값을 우리가 접근할 수는 없고요. 보통 이제 이거를 근사하도록 하는 어떤 프로세스 리워드 모델 같은 거를 학습을 해서 V햇이라고 하고 그 V햇을 이용해서 알고리즘을 이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에서 그 자기네들의 알고리즘을 제안을 하기 전에 비교할 베이스라인 알고리즘들을 이제 소개를 하는데요. 여기 두 개가 있습니다. 아웃컴 레벨 리젝션 샘플링이랑 액션 레벨 리젝션 샘플링인데요. 이제 리젝션 샘플링 같은 경우는 그 제가 예전에 PR 507이었나요? 그 519였나? 아무튼 그 is best of and the best of them이라는 논문 소개할 때 또 잠깐 소개를 드렸었는데 그 두 분포가 있고 하나는 우리가 샘플링하고자 하는 분포가 있고 하나는 저희가 이미 샘플링하기 쉬운 분포가 있을 때 샘플링하기 쉬운 분포에서 표본을 샘플링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잘 해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분포로부터 샘플링한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아웃컴 레벨 리젝션 샘플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프롬프트가 주어졌을 때 그 풀 트래젝토리를 끝까지 생성시키는 그 과정으로 리젝션 샘플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풀 트래젝토리를 여러 번 뽑아서 어셉될 때까지 뽑아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액션 레벨 리젝션 샘플링은 반대로 한 토큰 한 토큰 제너레이트를 할 때마다
리젝션 샘플링을 적용을 해서 어, 각 스텝마다 어셉 될 때까지 샘플을 계속 뽑아서 어셉 되면은 다음 토큰 제너레이션으로 넘어가고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아웃컴 레벨 리젝션 샘플링이 보통 액션 레벨보다 훨씬 안 좋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런타임 관점에서 얘가 훨씬 그 티어리티컬하게 걸리는 그 필요한 그 샘플 넘버가 훨씬 많아서 그래서 이 둘 중에 주로 이제 논문에서 보면은 액션 레벨 리젝션 샘플링과 많이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리젝션 샘플링 기반의 방법론으로 그 베이스라인을 정했냐? 뭐 베스트 오브 N 같은 더 간단한 방법들도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저희가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이거에 대해서도 그 저희가 답을 할 수 있는 게 베스트 오브 N 방법론은 이제 간단하긴 하지만 얘가 오버 옵티미제이션을 겪는다는 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내용도 제가 그 PR 519 발표에서 다뤘었고 이제 그 발표에서 그 베스트 오브 N이 가지는 오버 옵티미제이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안했던 것도 이제 리젝션 샘플링 기반의 알고리즘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철학의 연장선상에서 베스트 오브 N보다는 리젝션 샘플링 방법이 이 샘플링 문제에 더 좋은 베이스라인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저자들도 리젝션 샘플링 방법을 베이스라인으로 채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이 이제 컨트리뷰션 중 하나였던 게 그 베이스라인 모델의 리미테이션을 이론적으로 찾아냈다는 보였다 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소개를 드릴 건데요. 먼저 어쌔션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의 V 햇은 저희가 실제로 필요한 그 V 틸트 스타라는 거에 근사 함수잖아요. 그런데 이게 당연히 저희가 완벽히 그 V 틸트 스타를 찾을 수는 없을 테니까 얘와 얘가 이제 비율이 항상 그 모든 x와 모든 파셜 제너레이션 y에 대해서 요 구간 안에 들어온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제 입실론은 이외의 양수고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뭐 그 덧셈 뺄셈 비율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멀티플리케이티브 에러로 한다는 점이 조금 다른 논문들이랑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좋은 그 답변이 보장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론적으로 따져볼 수 있을 텐데요. 이제 요런 그 예시 인스턴스를 그 저자들이 찾, 찾습니다. 그래서 그 에러 V 햇의 에러 레벨을 퀀티파이 하는 양이었던 요 입실론 V가 뭐 0부터 1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이라 하고 좀 인위적으로 보일 수는 있는데요. 이제 스테이트 공간이 그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액션이 A, B, C 세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레퍼런스 폴리시 같은 경우는 이 그 ABC로 이루어진 랭스 H짜리 그 모든 시퀀스의 공간에서 유니폼 샘플링 하는 그런 폴리시고요. 그다음에 타우 풀 트래젝토리에 대한 타우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그 생성된 트래젝토리에 C가 들어있지 않을 때만 1이 아웃풋이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0이 아웃풋이 되는 그런 어, 타우를 가지고 있는 이런 시스템일 때 계산을 해보면 이제 V 틸트 스타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 V 햇은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이제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 어쌔션을 만족을 하는 거죠. 이제 이 V 햇이랑 V 스타랑 비율이 이제 요 구간 안에 들어오는데 이 경우에 그 액션 레벨 리젝션 샘플링으로 알고리즘을 돌렸을 때 최종적으로 그 마지막에 어, 얻게 되는 샘플의 그 디스트리뷰션인 아웃풋 폴리시가 실제 저희가 원했던 그 옵티멀 폴리시 파이 스타랑 토탈 베리에이션 디스턴스가 이런 로어 바운드를 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퀀티티는 지금 이제 아웃풋 폴리시랑 옵티멀 폴리시의 거리인데 얘가 그 에러랑 그다음에 요 컨텍스트 랭스의 루트 씌운 것보다 더 줄어들 수 없다는 그런 말이 되고 그다음에 입실론 정도 에러가 있었는데 이제 컨텍스트 랭스가 길면 길수록 에러가 더 커진다는 말이 되니까 그 에러 앰플리피케이션도 이렇게 수식적으로 보였다는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시도 비슷한데요. 두 번째 예시는 네, 제가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안 넣었었네요. 네. 그렇고 아무튼 이제 요 파트에서 이제 저희가 얻을 거는 뭐 수식적인 그런 거라기보다는 PRM V 햇이 어, 입실론 V 정도의 부정확성을 가질 때 그 알고리즘의 결과로서 이제 출력되는 아웃풋 폴리시랑 실제 우리가 원하는 옵티멀 폴리시 사이에 그 거리가 입실론 V 곱하기 루트 H 정도가 있었죠. 그 정도보다 더 작아질 수 없다. 그런 한계를 가진다. 이런 이론적인 한계를 잘 밝혀낸 거고요. 그럼 그 다음 질문으로는 다른 알고리즘을 쓰면 이런 그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자들의 그 메인 알고리즘이 소개가 되는데요. VGB라는 알고리즘인데, 먼저 이제 제너레이션들을 이런 식으로 트리 형태로 저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고, 여기 H에서 현재 상태가 지금 H까지 제너레이션이 되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현재 토큰 말고 그 이전 토큰까지 제너레이션 된 게 지금 요 상태일 거고, 그다음에 다음 토큰을 뭘 제너레이션 하냐에 따라서 뭐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여기로 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제 기존의 그 액션 레벨 리젝션 샘플링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에 비례하는 확률 분포로 다음 차일드 노드 중 하나로 갑니다. 이게 다음 토큰을 그 어떤 요런 확률에 비례하는 그 분포에서 샘플링 해가지고 가는데 저자들은 그 다른 방식을 택한 게 뭐냐면요. 어, 이전으로도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으로 돌아가는 그 것의 확률은 그 요거에 비례를 하게 되고요. 그런데 또 특이한 게, 이전으로 돌아가거나 그 다음 상태로만 가는 게 아니라 2분의 1 확률로 그냥 제자리에 머무릅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히 보면은 여기 각 이제 파셜 제너레이션이 H까지 됐을 때 확률 2분의 1로는 그냥 그 자리에 멈춰서 서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2분의 1에서는 이제 그 전으로 다시 백트랙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음 토큰을 제너레이트 할 것인지를 그 요거에 비례하는 확률 분포에서 샘플링 해가지고 결정을 하는 그런 방식의 알고리즘입니다. 근데 이런 과정이 뭐가 직관적으로 어떤 걸 하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네, 우선 뭐 알고리즘을 풀로 쓰면은 방금 보여드린 그 그림의 과정을 알고리즘으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그림으로 보여드렸던 과정을 그 스텝 카운트 라지 T 동안 반복을 해서 마지막 그 생성물을 바로 출력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동안 생성됐던 것 중에서 유니폼하게 하나를 출력을 하거나 그렇게 이제 그 결과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백트래킹이 결국에 어떤 걸 하는 작업인지를 그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 수식을 보면은 백트래킹이 차일드 노드에 비해서 그러니까 지금 차일드 노드라는 거는 다음 토큰 제너레이션인데 다음 토큰 제너레이션의 그 V 햇 값이 그렇게 높지 않을 때 백트랙 확률이 더 올라갑니다. 다시 보면은 이제 백트랙 확률이 요 정도고 이제 다음 토큰 제너레이션들의 확률이 이렇게 되는데 그 요 값이
결국 다 곱해진 값이긴 하겠죠. 그러니까 요 값이 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다면 아무래도 앞으로 돌아갈 확률이 더 크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은 이제 다음 토큰을 제너레이션을 하는데 걔네들이 안 좋은 것일 수가 있으니까 그 프로바빌리스틱하게 백트랙을 하는 그 확률도 이 정도를 두면은 어, 좋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제 한 발 물러가서 이제 다른 샘플을 또 다시 제너레이트를 하고 이런 수정 작업이 가능을 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2분의 1 확률로 제자리 걸음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이 알고리즘이 이루는 마르코프 체인이 그 제자리에 멈추는 과정이 없이 계속 이전 스텝이나 다음 스텝으로만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은 어, 홀수 번째 타임 스텝에는 그 홀수 번째 뎁스에만 있고 짝수 번째 타임 스텝에는 짝수 번째 뎁스에만 있고 이런 식으로 투 피리어딕 스트럭처라는 게 생기게 되는데 그 마르코프 체인에 이런 피리오딕 스트럭처가 생기게 되면은 이게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으로 수렴을 안 한다는 그런 수학적인 성질이 있어서 그런 걸 방지하고자 하는 그 수학적인 테크니컬 리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이 그러니까 백트래킹을 섞은 거죠. 아까 그 그림으로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고 단순한 알고리즘인데 그 어떤 이제 theoretical guarantee들을 저자들이 증명했냐 하면 우선 아까랑 비슷한 가정을 합니다. 그 V 해시랑 V 틸트 스타가 1분의 1 플러스 입실론 분의 1이랑 1 플러스 입실론 사이 그 비율에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어쌔션 하나가 추가된 게 그 마지막 그 최종 그 V 해시 실제 그 틸트 펑션 타우랑 같다는 어쌔션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리즈너블한 가정인 게 저희가 보통 그 풀로 제너레이트 된 답변의 평가는 보통 가능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프로세스 리워드 모델의 뭐 중간 과정이 좀 부정확할 수는 있어도 그 마지막 거는 보통 정확하게 매길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리즈너블한 가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이 있을 때 이제 VGB 알고리즘을 어느 정도 돌리면, 근데 그 어느 정도가 어떤 오더냐면은, 요 정도 이상의 그 스텝 카운트를 써서 알고리즘을 돌리면, 우선 마지막에 뽑는 그게 리프 노드가 되어야 이제 저희가 평가를 할 수가 있을 텐데, 그 리프 노드가 되는 확률이, 어, 이 정도 이상이 된다. 이게 첫 번째 스테이트먼트고, 그다음에 그 리프 노드까지 제너레이션이 됐을 때, 그럼 이제 그 결과를 옵티멀 폴리시랑 비교할 수 있을 텐데 그 두 개가 충분히 그 델타 이하로 작아진다. 그래서 아까 액션 레벨 샘플링이랑 비교를 해보면 액션 레벨 샘플링에서는 그 입실론 V라는 한계가 있으면 요 그 폴리시들의 디스턴스가 그 입실론 V에 디펜드하는 어떤 명확한 한계 밑으로 떨어질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델타를 저희가 임으로 작게 잡아도 그만큼 이제 로그 델타분의 1 정도로 더 스텝 카운트를 키우기만 하면은 폴리시의 디스턴스를 얼마든지 줄일 수가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국에 이제 알고리즘의 끝 값이 그 리프 노드에서 멈출 확률이 이 정도면 너무 작은 게 아니냐. 그런데 이제 어떻게 그 볼 수가 있냐면은 이제 맞습니다. 한 번 돌리면은 이게 뭐 H분의 1 정도면 사실 너무 작은 확률이죠. 근데 이거를 그 H에 비례하는 그 횟수로 반복을 하면은 높은 확률로 뭐 1에 가까운 확률로 항상 리프 노드에서 그 종료하는 경우가 하나 이상은 있을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약점도 H번 정도 반복하는 걸로 이제 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그만큼 더 런타임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요게 메인 띠어럼이고 사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약한 가정하에서 더 약한 결과를 증명을 한 건데요. 아까의 그 어쌔션 4.1 같은 경우는 보면 요게 그 모든 제너레이션에 대해서 이런 비율을 만족한다는 가정이었는데 이게 굉장히 그센 가정이기 때문에 그 모든 거에 대해서 그 비율을 만족할 필요는 없지만 평균적으로는 그 비율을 만족한다. 요 가정이 이제 에버리지 케이스에 대한 에버리지 케이스 바운드라고 하는 가정이고 그래서 이 가정을 하고 나서 저자들이 증명을 한 거는 이번에는 뭐 토탈 베리에이션 같은 디스턴스가 아니라 그냥 폴리시의 비율을 이렇게 아예 직접적으로 바운드를 해버리는데 지금 얘가 저희가 원하는 폴리시고 얘가 알고리즘의 결과인 폴리시입니다. 그래서 얘네 둘의 비율이 이렇게 너무 커질 확률이 작다. 네, 요런 식으로 인터프레트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확률이 델타일 때 바운드가 델타분의 뭐 h에 비례하는 이런 결과라서 오더가 그렇게 좋은 결과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띠어럼 1을 메인 리절트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명 과정은 좀 살펴봤는데 그 Theoretical Computer Science에서 1989년에 이런 논문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 논문의 아이디어를 잘 가져와서 그 일반화를 시켜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그 파이 스타에 수렴하는 마르코프 체인을 잘 컨스트럭트를 해서 어, 수렴성을 증명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증명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 원하는 분포가 있을 때 이 분포로 수렴하도록 하는 마르코프 체인을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그 분포에서 샘플링을 할 수 있게 그런 방법론을 개발하는 걸 이제 마르코프 마르코프 체인 몬테카를로라 그래가지고 이제 MCMC라고 부르 부르죠. 그래서 이 방법도 그 MCMC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랩업을 하면은 그 VGB라는 새로운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그 V 헷 그러니까 프로세스 리워드 모델의 그 부정확도인 입실론 V보다 2으로 작게 그 폴리시 에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스텝 카운트를 좀 어마어마하게 써야 된다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를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ABC 태스크인데요. 네, 빠르게 소개하고 끝내는 게 좋겠네요. 아까 이그젠플 3.1에서 보여드린 그 ABC가 액션이 3개인 그 인스턴스에서 액션 레벨 리젝션 샘플링 같은 경우는 그 한계가 있다는 거를 보여드렸었는데요. 실제 실험으로도 이게 드러납니다. 이게 KL 다이버전스를 그 측정을 한 건데 VGB 같은 경우는 액션 레벨보다 작죠. 그리고 액션 레벨 같은 경우는 확실히 그 호라이즌 랭스가 늘어날 때마다 많이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큰이 여러 개가 될수록 그 에러가 점점 더 앰플리파이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딕 그레마 태스크라고 해가지고 괄호들로 이루어진 그 랭스 16짜리 어떤 그 단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단어가 주어지면은 그 괄호들이 순서대로 닫히는 그 규칙 있잖아요. 그 규칙에 따라서 나머지 16글자를 이제 요 네 개를 써서 올바르게 컴플리션을 하는 그런 태스크입니다. 근데 트레이닝 때는 그 네모 괄호가 한 80% 정도고 그 동그란 괄호가 20% 정도가 되는 그런 트레이닝 셋으로 트레이닝을 했고 실제로 이제 테스트 타임 때 주어지는 문제들은 그거와 다른 비율로 어,
문제를 주게 어, 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두 가지 지표를 저자들이 살펴봤는데요. 이제 X축이 정확도고요. 이제 세로축은 다양성입니다. 얼마나 맞는 답을 하면서 얼마나 서로 다른 여러 가지 답변을 했는가 이런 건데 어, 다양성이 요즘 주목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저희가 이제 추론 모델의 성능을 계속 올려서 AGI 같은 걸 달성하려고 한다면 그 저희가 AGI한테 기대하는 게 어, 숙련된 사람 연구자가 하는 것처럼 어떤 기존에 없었던 어떤 새로운 결과를 발견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런 게 가능하려면 사실 어, 답변의 다이버시티가 높아야만 익스플로레이션이 그만큼 많이 되면서 기존에 없던 발견을 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다이버시티도 어, 그런 면에서 중요한 지표이고 그래서 이 두 개를 찍어봤을 때 파레토 프론티어가 그 VGB의 파레토 프론티어가 이제 블락 베스트 오브 N이나 블락 리젝션 샘플링이라는 방법에 비해서 더 그 우상 쪽에 있어서 더 좋았다 이런 결과를 이제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태스크는 레터 어보이던스 태스크라 그래가지고 32 토큰으로 만들어진 영어 문장을 생성을 하는데 거기에 알파벳 E가 없어야 되는 그런 태스크입니다. 프리트레인드 모델은 QN 2.5-0.5B를 썼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V 햇을 이런 식으로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의 R 스타가 뭔지는 자명하고요. 이 파셜 제너레이션이 있을 때 그 안에 2가 없으면 1이고 2가 있으면 0인 게 이제 R 스타일 거고 여기에 이걸 붙인 의미는 뭘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음, 아무래도 끝까지 그 2가 포함되지 않은 걸 잘 유지한 걸 더 높은 가중치를 주는 그런 평가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알파 값을 설정해가지고 액션 레벨 그 리젝션 샘플링 방법이랑 VGB랑 비교를 했을 때 VGB가 전체적으로 더 승률이 높았다는 게 이제 왼쪽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은 normalized log probability가 이제 VGB가 더 높았다 이런 결과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실험 결과까지 봤는데, 네, 그래서 오버롤하게 제가 읽어봤을 때의 어떤 느낌은 일단 이론적인 테크닉 자체는 굉장히 솔리드하고 좋은 것 같고, 이제 다만 프랙티컬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아까 이제 그 결과들을 보면 메인 티어럼에서 뭐 H 제곱 정도가 스텝 카운트에 붙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저희가 쓰는 그 LLM들의 뭐 컨텍스트 랭스가 막 뭐 몇십만이나 요즘은 막 100만까지도 되는데 그렇게 큰 컨텍스트 그 랭스 기준으로 이렇게 되게 긴 답변을 생성하는 그런 상황에서의 이 알고리즘을 쓰려고 하면은 시간이 그만큼 엄청 걸린다는 얘기가 되니까 사실 아직까지 엄청 티어리티컬하게 바로 프랙티컬하게 쓸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론적인 분석을 잘 했고 테스트 타임 얼라이먼트에 대한 이런 샘플링 문제를 환원해서 이론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연구의 좋은 시작점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